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창업 기업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종달래비 대표 성중현입니다. 저희는 원단을 포함한 패션 부자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원단, 부자재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구매로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맞춤을 제공하는 앱 서비스에서 지금은 스마트 물류를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소싱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을 디지털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 종달랩을 지켜봐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쉽고 빠른 부자재 소싱 서비스 부자마켓의 대표 성경영입니다. 한국 패션 시장의 규모는 40조. 이제 소비자는 쉽게 스마트폰으로 1분 만에 옷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쪽에서는 어떨까요? 원부자재 시장 규모는 20조. 지퍼, 단추, 원단 같은 옷을 만드는 제품들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디자이너들은 생각보다 부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5일을 부자재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패션 시장의 40%가 못 미치는 부분은 대부분 대형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 이상의 시장을 중소 브랜드가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디자이너들은 옷을 만드는 부자재들을 동대문에서 소싱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은 어떤 시장일까요? 200만 개의 원단, 240종의 부자재, 2만 5천 개의 매장에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자재를 찾고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금 결제, 불친절, 수기발주와 같은 낡은 시장의 관행들로 디자이너들은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쉽고 빠른 검색 서비스 부자마켓을 만들었습니다. 유통구조를 단순화했고 국내 최초로 AI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동대문에 가지 않아도 택배로 샘플을 받아볼 수 있고 맞춤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디자이너들은 부자마켓을 통해서 구매 비용은 30%, 구매 시간은 무려 9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수적인 시장에서 저희는 협력기업 100개와 같이 누적 매출 18억, 거래 건수 13,500건을 달성하였습니다. 정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원단 상품을 주력 상품화하고 스마트 물류 창고를 고도화하여 국내 최초 디지털 B2B 서비스, B2B 전문 소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제 원단과 부자재 저희를 통해서 한 번에 소싱 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가격과 재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일 배송, 주말 배송 서비스도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디자이너 기업들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개의 거래처를 직접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부서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가격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부자마켓 소싱 서비스를 통하여 단일 소싱 채널로 MOQ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실시간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이너들은 최저 가격으로 원단 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요 고객군은 생산 플랫폼 기업,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는 봉제 공장, 브랜드 편집샵입니다. 이들은 원단과 부자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시장에 지속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패션 리더들입니다. 10개의 플랫폼 기업, 6개의 봉제 공장, 10개의 브랜드샵과 저희는 독점적인 계약을 공급할 수 있는 MOU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싱을 위해서 5만 개의 원단 DB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동대문의 통일상가와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0개의 협력 기업들이 조만간 저희 부자 마켓과 같이 할 것입니다. 2021년 기업 고객은 300개, 협력 기업은 200개, 원단 DB를 포함한 부자재 150만 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올 초부터 B2B 서비스에 집중을 하였고 5월까지 빠르게 매출은 성장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원단 매출의 확대, 통일상가와의 시범사업, 스마트 물류 창고,
공격적인 영업을 통하여 올 연말까지 50억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간 저희는 빠르게 성장하여 2024년 1,000억 원의 매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국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트라 글로벌 점프 300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는 해외 시장 조사, 해외 바이어의 발굴, 해외 투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글로벌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여 2024년 글로벌 유통 클러스터를 완성할 것입니다. 15세기 콜럼버스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척의 배로 신대륙을 개척하였습니다. 부자마켓은 불합리한 패션 산업을 IT 기술, 혁신, 공유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패션 디지털 클러스터 서비스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동원 이사님 질문해 주시죠.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만족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지 좀 실증적 사례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는 폭발적이었죠. 매출이 좀 증가를 했고 그 시장 속에서 저희 고객분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분석을 통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저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람들의 용역을 받아서 옷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부자재 소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저희 고객들을 통해서 실제 파이나 그런 기업들과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IR 장표 중에 브랜드 편집샵과도 뭐 커넥션이 있고 사업적 시너지가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네. 알만한 회사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새 최근에 김인태, 김희긴 같은 디자이너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와서 청담동에 패션샵을 만들었는데 저희와 같이 성장한 디자인 브랜드 샵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드원이나 플로플랜 같은 지그재그나 무신사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이 저희 주요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홍종철 전무님. 네, 지금 동대문 패션이 지금 해외 진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패션은 뭐 한류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부자재 같은 경우 혹시 해외 쪽에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그런 경쟁력이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출을 하신다 그러면 어느 국가를 먼저 진출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실제 동대문에서 부자재를 사가는 외국 기업들은 오프라인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대문 안에서도 일본이나 영국, 미국 국가만을 상대하는 상대 있고요. 실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국내 부자재가 물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올랐지만 베트남이나 미얀마 같은 쪽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확실히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유럽에 있는 제품보다는 훨씬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예전에는 싼 가격, 높은 품질에 치였다 그러면 지금은 적절한 가격에 높은 퀄리티의 그런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김한영 이사님. 저희가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AI 기반의 이미지 검색이 뭐 이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게 실제로 저희 지금 종달랩 서비스에서 고객들이 만족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 기술로 저희가 어떤 서비스 차별화 포인트를 이루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AI 이미지 검색 기술을 만들어서 도입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부자재는 실질적으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검색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자재에 대해서 키워드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미지 기반으로 찾아야만 되는데 저희는 고객이 보통 시장에서도 샘플이나 사진을 들고 제품들을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거에 착안해서 저희 서비스에 그 기능을 탑재를 했고요. 실제 고객들 같은 경우 저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에서의 그런 부자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찾아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매출까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하긴 하는데 대량 구매 같은 경우에는 부자재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 바꿔나가야 될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부자재 시장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박순영 책임님부터 간단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자료 중에 보면 온라인 매출과 소식 매출이 있던데 온라인 매출은 굉장히 작고 소식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왜 온라인 매출이 아주 작게 보일까요? 지금 저희는 부자마켓이라는 앱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온라인 다른 오픈 채널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 초에는 그런 기업 간 B2B 솔루션, B2B 서비스에 좀 집중을 하게 됐고 그쪽 부분들은 대부분 세금 계산서의 매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구분을 하면서 매출액이 좀 크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결제 방식의 차이란 말씀이시면. 네네. 그리고 아까 그 해외 시장 말씀하실 때 그 해외 시장 여러분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 중국 소비자들은 해외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부자재 업체를 연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로컬 마켓에 부자재 마켓을 발굴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1차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집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내에서 했던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모델을 다른 나라에 적용을 시켜서 코리아 부자마켓, 베트남 부자마켓, 차이나 부자마켓, 그다음에 유럽의 부자마켓을 만들고 그쪽에서의 그런 사업을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서로 연계해서 주문 발주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물류 유통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부자재를 해외로 내보내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 저가 시장에서는 외국에서의 그런 부자재를 들여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같이 동시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의응답 시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달 랩이었습니다.